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쓰지 말라는 글자들, 불용 문자들 이런 것들 알아봐서 불용 문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뜻이 나쁜 글자는 정말 불용해야 되고요. 이제 뜻은 괜찮은데 안 좋은 의미가 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사주랑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가지고 장명가가 선택해서 쓸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장명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항렬자. 예. 그래서 항렬자를 실제로 이제 많이 사장된, 안 쓴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도 항렬자를 넣어달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항렬자를 써야 될 경우에 이제 이 항렬자는 고정된 글자니까 그 글자를 넣고 나머지 한 글자로 이렇게 장명을 맞춰야 되겠죠. 예. 그래서 이제 항렬자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항렬자, 항렬 그러면 흔히들 많이 아시고 계시죠. 그래서 우리 대는 항렬자를 뭐 석자를 쓰고 있고 우리 윗대는 무슨 자를 쓰고 있고 그래서 친척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성함 들으면 주연입니다. 그러면 그러면 저기 뭐 할아버지 뻘 되네요.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게 촌수가 나오지요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 대에 태어난 사람들끼리 같은 글자를 써줌으로 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 집안의 서열을 알 수 있고 그 집안의 몇 대 손인가를 이름에 표시하는 그런 방식이 항렬자 방식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 서로 우리가 같은 뿌리, 같은 자손들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서로 일체감이나 핏줄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도 되고 또 이름만 들어도 그 서열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옛분들은 항렬자를 많이 쓰셨죠. 그래서 이제 개인의 이름을 지을 때 자기 그 대에 배당된 그 항렬자가 있으면 그 항렬자를 일단 선택을 하고 나머지 글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항렬자를 정하는 그 규칙, 원리도 이제 좀 그 집안마다 조금씩 많이 달라요. 그런데 이제 대부분 좀 가장 대표적인 그 규칙이 그 오행의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오행의 순서대로 목생화, 화생토 이렇게 내려오게 오행의 순서대로 이제 항렬자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정하거나 또는 이제 천간지지, 갑을병정하는 천간지지 순서대로 또 항렬 그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이제 숫자로 응용해서 그 항렬을 표시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항렬자를 만드는 그 원리들이 이제 각 집안마다 그러니까 가문이나 성씨에 따라서 그 기준이 좀씩 다릅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거나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그 오행의 순서대로 항렬자를 만드는 경우예요. 그래서 목화토금수 5가지 오행 순서대로 해서 윗대부터 차례로 내려가게끔 할아버지 때가 목을 썼으면 그 다음 때는 화를 써서 이렇게 목생화해서 내려가도록요. 그래서 오행의 상생 순서대로 항렬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그런 그 항렬의 원리를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할아버지 때 이름이 목 썼으면 그 다음에 아버지 때 화 쓰면서 그 다음 밑으로는 목화 토로 내려가고 그래서 목생화, 화생토, 토생금 해서 윗대부터 그 기운이 순차적으로 아래로 생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이제 그 순서를 정하고요.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을 넣어주는 거는 그 글자에 어떤 부수를 통해서 그 오행을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할아버지 때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금 부수가 보이죠. 이제 금이라는 오행으로 요 글자로 그 이제 항렬자를 삼게 되죠. 금 오행이 들어간 글자로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때는 이 글자를 써주면서 여기 지금 물수가 보이죠. 그래서 이 물수자가 금생수 해주는 그 다음 순서 금 다음에 오행 수 오행을 써주면서 숫자를 변으로 하는 글자를 이제 항렬자로 삼게 된 경우입니다. 그 다음 때 항렬자는
보니까 여기 목이 들어있죠. 그리고 그 다음 항렬자는 보니까 여기 부스로 화가 들어있고, 그 다음 항렬자 성자를 썼는데 여기 보니까 오행 토가 들어있고, 예, 그 다음 글자 여기는 영자를 항렬자로 썼는데 여기 금 오행이 보이고요. 예, 그 다음 항렬자는 숫자로 바로 직접적으로 숫자를 보이게 썼고, 예, 이 영자도 목이 보이고요. 예, 그래서 각각 부스에서 오행을 넣어줘서 순서대로 이렇게 금생수, 수생목, 목생화, 화생토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내려 오도록 이렇게 항렬을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천간지지로 항렬자를 만든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갑을병정 순서대로, 예, 그래서 역시나 이게 이런 글자를 직접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부수에 넣어가지고 그 뭐 할아버지 때가 갑자가 들어간 글자였으면 그 다음 때는 을자가 들어가는 글자로 만들고 그 다음 때는 병자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내려오도록 항렬자를 구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름 내에서 항렬의 위치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형식을 취했어요. 그래서 그 윗대에서 항렬자를 가운데 뒀으면 그 다음 때는 항렬자를 뒤에다 두고 또 그 다음 때는 항렬자를 또 다시 여기다 두고,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게 항렬자를 구분하는, 그래서 이렇게 항렬자에 대한 그런 이 원리나 규칙들이 이렇게 상세한 걸 보면 그 굉장히 그 옛분들이 항렬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굉장히 그 이름에 항상 적용을 하는 장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쓰는 편인데 그래도 그 집안의 가장 큰 장손이랄지 좀 쓰는 집들은 이 항렬자를 꼭 넣어서 장명을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항렬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야 될 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서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윗대에 항렬자를 어디에 썼나 봐서 이제 요번 내가 지어야 될 사람의 이름에는 항렬자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구나,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요. 그리고 장명을 할 때는 이제 항렬자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한자를 넣어서 이제 그 최대한 이 글자 한자를 선택을 해서 요렇게 합해지면서 그 오행이나 우리 수리 사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맞게끔 그렇게 지어야 되죠. 근데 이제 이미 여기서 정해져 있는 부분 때문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맞추는 것까지 해서 장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더 부족한 부분은 따로 이제 그 별명처럼 아호나 뭐 이런 또 어린 시기만 집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따로 지어서 부르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채워볼 수가 있겠죠. 예,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지금 항렬자의 순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생조하게 부모가 밑에 자손을 생조하는 그런 순서로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거. 그래서 이 순서가 안 지켜지면 자식이 윗대를 이렇게 극하는 것처럼 순서가 흐름이 맞지가 않아서 흉하다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조하는 흐름으로 내려가게끔 그렇게 지은 그런 항렬자를 좀 지키는 시절에 그런 그 원리를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이 그 항렬자를 쓰지 않더라도 어떤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이제 아버지의 이름에 이런 목의 글자나 부수가 이미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이런 부수가 금이 들어가는 요런 이름을 지어줬을 경우, 금 오행이 들어가는 이름을 지어줬을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극해서 불효한다라는 요런 기운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항렬자 외에 항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명을 할 때 그 부모의 이름을 좀 보고 지어야 되는데요. 그 부모의 이름을 좀 참고를 하면서
이런 식으로 그 부모의 이름, 특히 아버지의 이름의 한자를 봐서 그 자식의 이름하고 직접적으로 그 충돌이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좀 그런 글자는 피해하면서 이렇게 장명을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렬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되는 데까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추면서 이렇게 글자를 이름을 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최대한 해도 뭐 수리 사격 중에서 뭐 한 격은 좀 흉수가 나온다던가 또는 이제 수리 사격을 맞추다 보니까 그 오행 내가 넣어주어야 되는 필요한 오행을 못 넣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따로 이제 다른 이름을 좀 지어서 보충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학렬자를 넣는 이름은 최대한 되는 데까지 이제 기련 배합을 이끌어서 이름을 지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명을 의뢰한 분한테 장명 이론상은 이 학렬자를 넣으니까 이렇게 좀 흉수도 나오고 한다라는 거를 충분히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게 그 가족, 부모, 형제나 또는 가깝게 지내는 친척 중에 이름이 중복되는 이름이 없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특히나 부모의 이름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 그 옛날 얘기나 이런 옛 문헌의 그 조항을 봤었고요.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하고도 좀 중복되지 않게 피해야 되고요. 형제 이름하고 같으면 안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이름이고, 좀 아주 가깝게 왕래하는 사촌의 이름도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가깝게 지내는 사촌 친척하고 이름이 같으면 혼동이 생기고 안 좋으니까요. 예, 특히나 뭐 그 꼬마 아이의 지금 아기의 이름을 짓는데 뭐 할아버지 이름하고 똑같다던가 이러면은 또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그 주변 가족들의 이름은 파악을 해서 좀 피하도록 예, 그렇게 하는 게 좋고, 특히나 이제 요즘에 아이 이름을 짓다 보면 그 예쁜 이름을 선호하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깝게 지내는 친척들 그 아이들 이름 중에 많이 겹칠 때가 많이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은 그 미리 파악을 해서 잘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부모의 이름을 피해야 된다 이런 거는 옛 문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, 우리가 부모의 감히 부모의 이름을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효의 의미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논리인데요. 이제 요즘 그 젊은 부모, 엄마 아빠들은 그 엄마 이름에서 한자, 아빠 이름에서 한자 이렇게 따서 아기 이름을 짓는 거를 많이 선호하고 좀 그런 것이 유행처럼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,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 그 성명학에서는 부모의 이름을 가져다가 짓는 거는 좀 안 하는 게, 그러니까 장명 이론상은 피해야 될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장명을 의뢰하는 분들이 강하게 요구할 때는 그 글자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겠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.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근데 그 유행처럼 이렇게 부모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짓고 하기도 하는데, 그 장명 이론상은 성명학상은 좀 피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명할 때 우리가 그 장명 이론에 따라 장명도 하지만 여러 가지 피해야 될 글자, 또 미리 고려해야 될 거, 보충해야 될 거,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장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좋은 이름이 되도록 할 수 있게끔 예,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.